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 소리가 당신 안으로 흘러들어오도록 두세요. 빌 해리스. 그는 뇌파과학과 의식 확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평생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 Thresholds of the Mind는 단순한 명상 안내서가 아닙니다. 왜 인간의 뇌는 쉽게 바뀌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비로소 더 높은 수준으로 재편되는지를 신경과학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오늘 밤 한 가지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잠들어 보십시오. 나는 경험을 하는 자가 아니라 경험을 바라보는 자다. 분노가 올라올 때,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감정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갑니다. 마치 파도가 곧 바다 전체인 것처럼 느끼면서. 하지만 빌 해리스는 묻습니다. 그 파도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빌 해리스는 이 바라보는 자를 관찰자 자, 영어로 Witness Self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수련을 통해 새로 만들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층위입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동안에도,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동안에도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뇌파가 베타에서 알파로, 알파에서 세타로, 더 깊이 델타로 내려갈수록 뇌는 스스로를 더 높은 수준으로 재편한다는 것. 그리고 그 깊은 고요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것이 관찰자 위치의 신경과학적 토대입니다. 빌 해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 과정을 저항 없이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그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창밖의 빗소리를 실내에서 듣듯 감정을 그 안에 빠지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찾아갈 그 자리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하나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한 자리. 분노가 와도 그 안에 잠기지 않고, 슬픔이 와도 그것에 삼켜지지 않는 자리. 그 자리는 수련의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의식의 층위입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 안에 고요히 바라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것이 빌 해리스가 평생 가리켰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막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철학자 켄 윌버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다. 당신은 바라보는 자다. 오늘 밤 그 말을 가슴에 품은 채 잠들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생각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생각이 저기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고 있는 자. 빌 해리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자. 그것이 관찰자 자, Witness Self의 출발점입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감정도, 생각도, 감각도 그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강둑은 흐르지 않습니다. 강둑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그냥 봅니다. 관찰자 자아는 바로 그 강둑입니다. 해리스가 4장에서 처음 이 개념을 꺼낼 때 많은 독자들이 한 가지 낯선 경험을 합니다. 아,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 자체와 자신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틈이 바로 관찰자 자아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언어는 존재를 규정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와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단 두 글자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나는 화 그 자체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나는 화를 바라보는 자로 남습니다.
해리스는 이것을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의식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과 동일시될 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감정을 관찰할 때 우리는 그 감정보다 조금 더 넓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 의식은 이 차이를 듣고 있습니다. 의식에는 층위가 있습니다. 표면에는 감정, 생각, 판단, 기억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훨씬 깊은 곳에 순수한 인식이 있습니다. 파도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파도가 왔다가 간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아는 층. 해리스는 이 심층을 순수 인식, pure awareness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층위 사이의 거리입니다. 표면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심층의 고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곳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관찰자 자아는 수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관찰자 자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렸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관찰자 자아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자리를 더 자주, 더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루미는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경이로움을 바라보라.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말라. 그저 느끼고 고요히 있으라. 관찰자 자아는 경이로움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 자체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조용히 살아 있습니다. 빌 해리스는 묻습니다. 당신이 불안을 느낄 때 당신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안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건가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감정과 자신을 하나로 묶는 순간 그것을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무의식의 습관입니다. 해리스는 이런 사례를 제시합니다. 20년간 팀장으로 일한 사람이 갑자기 직위를 잃었을 때 그는 단지 직함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래전부터 나는 팀장이다 라고 자신을 정의해왔기 때문입니다. 직업, 관계, 감정 상태, 이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할 때 그것이 흔들리면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동일시가 만들어내는 고통의 구조입니다. 동일시 해체든 감정을 내가 소유한 것에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으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보다 더 넓은 존재입니다. 언어는 자아의 지도입니다. 나는 불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불안과 합쳐집니다. 그러나 지금 불안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면 당신은 불안을 관찰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닙니다. 뇌가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실험입니다. 오늘 밤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이 감정이 지나가고 있다고. 주어가 나에서 감정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일시 해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은 감정을 밀어넣는 것이고 관찰은 감정이 흐르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연못 위의 낙엽처럼. 당신이 낙엽을 손으로 붙잡으면 물의 흐름이 막힙니다. 그러나 그냥 바라보면 낙엽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자의 눈길 아래에서 감정은 저항 없이 제 갈 길을 갑니다.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해고 통보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판단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 판단은 동일시에서 옵니다. 직업을 자신과 하나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관찰자 위치는 사건과 판단 사이의 틈을 만들어 당신이 판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뒤흔든 적이 있습니까? 메시지 하나를 읽는 순간 심장이 조여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미 말을 뱉고 나서야 왜 그랬지라고 후회했던 그 순간, 그것이 자동 반응입니다.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관찰자 없이 즉각 반응이 터져나오는 구조. 빌 해리스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오래된 생존 회로라고 불렀습니다. 빠르지만 지혜롭지 않은 회로. 관찰자 위치가 생기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자극이 도착하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 깨어납니다. 그 눈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챕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알아챔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선택 능력이 있다. 그 공간은 처음에는 1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초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빌 해리스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명상 수련을 시작하기 전 그는 직장에서 비판을 받으면 즉각 방어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상대를 탓하고 나중에는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관찰자 위치를 훈련한 이후 같은 비판이 들어와도 그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위협받는다고 느끼는구나. 이 한 문장의 내면 관찰이 방어 반응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그 공간에서 비로소 상대의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도를 들을 수 있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응이 아니라 응답이었습니다. 창조적 응답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관찰자는 감정을 지우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를 느낍니다. 다만 그 분노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자동 반응의 회로를 끊고 의도적인 선택의 회로를 켭니다. 이것이 창조적 응답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설계하는 것. 가능성이 줄어들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즉각 상처받던 패턴이 느슨해집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에 폭발하던 습관이 잦아듭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두려움에 쫓겨 서두르던 자신이 멈춥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찰자 위치가 안정될수록 뇌는 자동 반응 회로보다 전전두엽의 사려 깊은 회로를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삶의 질은 결국 하루에 몇 번이나 자동 반응 대신 창조적 응답을 선택하느냐의 합산입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그 선택의 패턴을 조용히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일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반응하기 전에 숨을 한 번 들이쉬는 것. 그 숨이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이미 관찰자입니다. 단 한 번의 호흡이 자동 반응의 회로를 멈추고 창조적 응답의 문을 엽니다. 그 문 너머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름을 지어보세요. 직업도 나이도 오늘 있었던 일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 모든 것을 걷어낸 뒤에도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것. 빌 해리스는 그것을 관찰자 자아의 존재론적 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심리기법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의 구조적 사실입니다. 당신은 부장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은 상황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승진하면 직함이 바뀌고 아이가 독립하면 부모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이 바뀌는 동안
그것들을 알고 있는 무언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리스는 4장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역할이 아닌 것, 이야기가 아닌 것,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 느낌이 바로 I am의 시작입니다. 인도의 베단타 철학은 수천 년 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몸도 생각도 아닌 순수한 의식, 삭시라고. 선불교는 그것을 본래 면목이라 불렀습니다. 개념이 붙기 이전의 본래 얼굴.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뇌가 아무 과제도 수행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자기 참조적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통과 과학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할과 이야기 아래에 있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식의 층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잠들기 직전의 경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몸의 감각이 멀어지는 그 순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I am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도 잠재의식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그 아래에서 관찰자 자아는 조용히 깨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잠재의식은 이미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드는 동안에도 I am이라는 존재감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20세기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르시는 평생 하나의 질문만을 탐구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는 이 질문이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의식을 그 근원으로 되돌리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생각을 알아채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의식은 자연스럽게 역할과 이야기를 떠나 I am의 층위로 내려갑니다. 해리스가 관찰자 자아를 단순한 명상 기법이 아닌 의식의 구조적 사실이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알아채는 것. 호수의 표면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감정이 일고 생각이 지나가고 하루의 사건들이 파문을 만듭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I am은 그 깊은 곳입니다. 표면의 파문이 아무리 거세도 그 아래 층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역할도 이름도 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물음이 당신을 가장 깊은 층위로 데려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숨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더 깊게 쉬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빌 해리스는 이것을 관찰자 위치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접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머물러 보면 인식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숨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무언가가 여기 있다.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내가 행위자입니다. 후자는 내가 목격자입니다. 해리스가 말한 관찰자 위치란 바로 이 목격자의 자리입니다. 숨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끼어듭니다. 오늘 그 말을 왜 했을까? 내일 회의가 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해리스의 안내는 다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알아차리세요.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순간 당신은 다시 관찰자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생각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는 자리. 이 돌아옴 자체가 수련입니다. 한번 흔들리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실천의 핵심입니다. 왜 5분인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길고 완벽한 명상 한 번보다 짧고 반복적인 접촉이 관찰자 위치를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기본값을 만듭니다. 오늘 5분, 내일 5분, 그 다음 날 5분. 이 작은 접촉들이 쌓이면서 관찰자의 자리는 점점 더 빠르게, 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했던 그 고요한 자리가 어느 날 일상 속에서 저절로 열려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5분이 그 씨앗입니다. 틱나타는 말했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현재 순간으로 데려오는 다리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납니다. 과거의 숨도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숨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바라보는 행위는 자동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당신을 데려옵니다. 관찰자의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숨 안에, 이 알아차림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해리스가 호흡 관찰을 첫 번째 접촉이라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깊은 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미 관찰자의 자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듣고 있는 그 존재, 말을 따라가며 알아차리고 있는 그 의식, 그것이 바로 해리스가 말한 관찰자입니다. 호흡 관찰은 그 존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연습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번의 숨을 바라보세요.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무언가가 여기 있음을 느껴보세요. 명상 방석 위에서만 고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그 고요함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방문했다가 떠나는 손님 같은 것. 그러나 빌 해리스가 말한 진짜 목표는 다릅니다. 관찰자 위치가 하나의 특성이 되는 것. 즉, 명상이 끝난 뒤에도, 회의실에서도, 누군가와 다툼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내면의 목격자.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볼 변화입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경험에 의해 물리적으로 재편됩니다. 관찰자 위치를 하루 한 번 연습할 때마다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신호 경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자동으로 반응하던 오래된 회로 대신 잠깐 멈추고 바라보는 새로운 회로가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 자체가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오늘의 연습을 조용히 통합하고 있습니다. 빌 해리스의 홀로싱크 프로그램을 수년간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상 중에만 찾아오던 그 고요한 목격자의 감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의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비판을 들었을 때 예전이라면 즉각 방어하거나 무너졌을 순간에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그 감정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력해서 만든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조용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관찰자가 된다는 것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관찰자 위치가 특성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감정을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슬픔은 더 깊이, 기쁨은 더 온전히. 다만 그 감정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것을 바라보는 해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자신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관찰자 위치가 특성으로 굳어질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감정 회복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망칠 만한 사건이 이제는 1시간 안에 가라앉습니다. 판단의 명료함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두려움과 욕망의 소음이 줄어들고 실제로 무엇이 옳은지가
더 빨리 보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마치 오래 단련된 근육처럼 관찰하는 능력 자체가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관찰자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하나를 고르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짧은 순간이 오늘 밤 당신의 뇌 안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회로를 한 번 더 강화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관찰자 자아가 무엇인지, 감정과 나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그리고 호흡 하나로 그 고요한 자리에 닿는 법까지. 이제 잠들기 전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빌 해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찰자 자아는 수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다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마치 호수 바닥의 고요함처럼.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수면 아래 깊은 곳은 언제나 잠잠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느낀 피로, 불안, 아쉬움. 그것들은 모두 수면 위의 파도였습니다. 그 아래 바라보는 자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관찰자 자아에 닿으려면 얼마나 오래 수련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하나의 오해를 담고 있습니다. 닿으려 노력하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관찰자는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장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이미 관찰자입니다. 오늘 밤 이것 하나만 가져가세요. 나는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밤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강연이 끝나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질문과 함께 30초만 머무르세요. 숨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불의 무게가 느껴질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에 가만히 있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 들은 말들, 관찰자 자아, I am, 바라보는 자리, 이 개념들은 당신이 의식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더 깊은 층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낮 동안 받아들인 정보가 무의식 속에서 재편되고 통합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이 가르침을 가장 깊은 곳에 심는 일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빌 해리스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관찰자 위치는 한 번의 깊은 명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 서서히 삶의 기본값이 된다고. 오늘 밤 30초, 내일 밤 또 30초.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당신은 낮에도 문득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 자체가 관찰자입니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딱 한 번,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다음 강연에서는 빌 해리스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잠들기 전 이 채널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더 깊고 고요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원래 있던 곳이다. 오늘 밤도 평안히 쉬세요.